네, 이집트 여행 8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저희가 드디어 이집트, 하이집트 여행을 끝나고 네네. 이제 또 새롭게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네. 나일강 하류 지역의 하이집트 여행을 우리가 알렉산드리아까지 저희들이 살펴보고 이제 마치게 됐고요. 이제 상이집트입니다. 상이집트는 신왕국 시절에 이곳의 수도를 정해놓고 가장 이집트 역사에서 막강한 시절이었었거든요. 그 시절의 문화와 문명들을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하이집트를 살펴보고 이제 상이집트로 가려는데 일단 이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네. 식으로 이동하나요? 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 방법도 있고요. 기차를 타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8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어, 버스를 타도 그보다 좀 더 시간이 더 걸리고요. 음, 이제 저희들이 상하 이집트의 중심지인 룩소까지 올라가게 되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어, 가장 그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음. 카이로 공항이나 알렉산드리아 공항에서 국내선 그 비행기를 타고 룩소 공항까지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비행기가 아마 가장 가격도 비싸겠죠? 돈 들인 것만큼 안전합니다. 네, 비싸지만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네네. 방법. 자, 그러면 이제 하이집트에서 상이집트로 출발을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룩소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네네. 이 룩소는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나요? 자, 저희들이 룩소라고 하는 어떤 지명으로서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나와 있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쵸. 룩소는 현재의 지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음, 또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는 유럽 사람들한테 어떻게 불려졌냐면 테베라는 이름으로 불려져 있습니다. 근데 음, 테베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간혹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 지역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자, 좀 발음하기가 좀 약간 좀 그래요. 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 얘기 다 한 거예요. 노. 자, 이 룩소 지역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냐면 노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45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국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노의 아몬 그러니까 노라고 하는 것이 룩소를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아몬 신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노 아몬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긴 한데, 자 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룩소를 표기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노. 좀 네. 새로운 성경에 또 이렇게 노가 등장을 하고 자 뭐 있어요. 영어 하는 것 같이 노가 아니라 노. 아니다. 그 네. 노랑 같은 그 노죠. 그렇죠. 똑같이 쓰는데 노에 암원 하는데 그 노가 바로 룩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에 암원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동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것을 노를 테베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음, 테베의 아몬신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 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감상 자꾸 좀 도시같이 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도시같이 하기 위해서 이것을 테베로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또 이것을 노라고 또 썼던 것은 또 어디도 있냐면 에스겔 30장 14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환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이길 때 여기서 노도 여기 뭐냐면은 바로 룩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 룩소의 그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네. 노가 바로 룩소다. 자, 이제 이 룩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이 룩소를 바라보고 있어요. 네네. 오, 나일강이 마치 뱀처럼 그렇죠. 길게 이어져 있고 역시 이 수도이기 때문에 나일강 옆에 위치해 그렇죠. 있네요. 항상 나일강을 떠나서는 그 이집트는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바로 나일강 옆에 이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면 재밌죠. 왜냐면은 파란색 그 목초지가 있는 어떤 그곳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목초지를 지나가지고선 사막이 형성되게 되면 거기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이런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이렇게 저희가 룩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룩소에는 또 나일강 옆에 있으면서 또 좀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네. 들었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강은요,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은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으니까 도시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강남이든 강의 음, 북이든 강남, 강북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로로. 어떻게 그 도시가 형성되냐면은 나일강의 동쪽, 나일강의 서쪽 이렇게 형성되겠죠. 자, 그럼 제가 또 질문 안 할 수가 없네요. 질문입니다. 자, 나일강의 동쪽에 형성된 것 그리고 서쪽에 형성된 것이 서로 차이가 있는데요. 자,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전
그리고 무덤이에요. 그러면은 신전은 동쪽에 있을까요? 서쪽에 있을까요? 신전은 동쪽에 있겠죠. 자, 아닌가요? 아니, 정확하게 맞췄어요. 자, 맞추셨으니까 제가 좀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맞추나 하면서 제가 잠깐 말을 못 이었는데, 자, 신전은 동쪽에 있죠. 왜 네.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도 뭐 석굴암 같은 거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해가 떠오르는 쪽 거기에 정확하게 일치하게끔 그 불상을 그 위치시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해가 떠오르는 그쪽에 신전을 위치시킨 거예요. 신전을 위치시키면서 해가 떠오를 때 가장 장관을 연출하게 만드는 거. 이게 신전은 해안 동쪽, 해가 떠오르는 쪽에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무덤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해가 지는 쪽. 해가 지는 쪽. 뭔가 끝났지만 다시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종말로 중사상으로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서쪽에다가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동쪽에는요, 룩소의 나일강 동쪽에는 신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나일강 서쪽에는 무덤들만 있습니다. 네. 이집트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집트는 정말 이 종교적인 색깔이 네네. 이 나라 접안에 정말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는 이 신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이 신전으로 유명한 곳, 이 룩소 근처에 유명한 곳들은 어떤 곳들인가요? 자, 저희가 그 고센 지역 할 때 잠깐 얘기를 하긴 했었었는데요. 이집트의 신들 가운데서 이집트는 다신교잖아요.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이 어떤 신일까요? 이집트는 아몬 신이죠. 그렇죠. 태양 신을 섬기고 있는 아몬 신. 아몬 신이 최고의 신이에요. 그 여러 어떤 신들 가운데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온갖 동물들도 다 신이고 뭐 강도 신이고 아니면은 뭐 주변에는 나무 모든 것이 다 신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여간 최고의 신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 최고의 신이 아몬 신이에요. 자, 아몬 신인데 아몬 신의 최고의 장소가 어디 신전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룩소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룩소에 있는 카르낙 신전. 카르낙 신전이 아몬 신전의 최고의 어떤 그 본산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카르낙 신전이 아주 거대해요. 크기부터 압도하고 있죠. 네. 그 여러 어마어마한 기둥들. 근데 그 기둥들에 예전에는 색깔도 입혀져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을 더더욱 압도시켰던 어떤 것이 바로 카르낙 신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기둥 하나가 진짜 거대하고 지금 사진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네네. 사람들을 하고 대비해서 보니까 이 신전이 얼마나 커다란 네네. 신전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되네요. 자, 이집트 여러 왕들이 카르낙 신전을 조금씩 이렇게 중건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카르낙 신전이 뭐 아몬 신의 신전으로서 가장 커다란 어떤 신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보니까 와우, 이제 룩소 신전에 야경이 보이네요. 네, 이 룩소 신전은 라암셋 2세가 만드는 신전이거든요. 네. 자, 여기는 또 라암셋 2세가 자기 어떤 부속 신전 같이 만들었던 곳인데 여기는 밤에 보게 되면 훨씬 더 예쁩니다. 오, 멋있습니다. 이건 이집트 내에서 이제 야경을 일부러 볼 수 있게 네네네.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 있나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야경을 보는데 밤에 돈 안 내고 들어갈 수 있어서 여기를 주로 많이 보고 있고요. 카르낙 신전, 그 웅장한 카르낙 신전도 밤에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빛과 소리의 쇼 해가지고선요, 영어 아니면 그 이집트어로 해가지고선 그 빛을 비춰주면서 이제 오. 저희들이 아주 웅장한 소리를 들으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설명을 들으면서 갈 수가 있는데 거긴 좀 입장료가 비싸요.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해가 지려고 하게 되면은 최소한 10시는 돼야지 해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거의 피곤해서 못 견뎌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못 가고 좀 어두워졌을 때 바로 그 호텔 근처에 있는 룩소 신전을 많이 가서 야경을 보고 있습니다. 네, 룩소 신전까지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또 이곳에 다른 유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나일강 서쪽 지역에 보게 되면 무덤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모든 왕들의 무덤들은 묻어놨기 때문에 신왕조 시절의 왕들이죠. 그래서 네. 왕가의 계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말씀하시니까 조금 궁금했던 점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 피라미드가 사실은 이집트에서는 왕의 무덤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 피라미드는 무엇이고 이 왕가의 계곡에 있는 이 무덤들은 또 뭔가요? 자, 뭐가 피라미드는요, 고왕조 시절의 무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고왕조 시절은 대개 2300년 경에 이제 끝난 왕조잖아요. 네. 자, 근데 신왕조는 주전 1500년부터 1000년경까지의 왕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더 지나가게 되니까 야, 피라미드 짓는 건 너무 좀 그 힘들고 낭비 같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어떻게 하냐면은 골짜기에다가
깊이 굴을 파가지고서 깊이 굴을 파고 거기에 왕의 석관을 갖다 놓는 방식으로서 자 아, 만들었고요. 네. 또 왕가의 계곡은 가족들 묘와 같이 조상들의 묘와 같이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 굴만 파면 되니까 뭐 음, 어렵지 않아요. 만드는 것도 음, 어렵지 않고 또 다 같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음. 한꺼번에 지키면 그만이고 이래가지고서 이제 신왕조 시절에는 바로 이와 같이 왕가의 계곡에 무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 그 왕가의 계곡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 최근에 발견된 무덤도 저희가 볼 수 있네요. 네, 최근에 발견된 무덤은 바로 하셉스투 여왕의 무덤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아, 자, 그 네. 하셉스투 여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 있으면 설명해 드리고요. 네. 또 보통 이 왕가의 계곡에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두 개 또는 세 개의 무덤만 공개하고 있어요. 제가 음, 갔었을 때는 라암셋 1세, 라암셋 4세 뭐 이런 어떤 무덤을 공개해서 한번 들어가 봤었죠. 음, 들어가 봤는데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긴 어떤 그 회랑이 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네. 또 여러 벽화들이 쓰여져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를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근데 이분 지금 약간 기분이 안 좋으신 것 화난 같은데요? 것 같죠? 네. 저 손가락 가리키면서 사진 찍지 마 하는 거예요. 높아 타 아, 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못 찍게 돼 있어요. 근데 어, 여기까지 왔는데 사진 안 찍을 수 없잖아요. 네. 사진을 찍으면 이 사람이 어디선가 등장해 가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사진기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 남의 사진기를 뺏을 수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자, 음. 사진기를 딱 일단 가져간 다음에 5달러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5달러를 줘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갑자기 친한 척하면서 마이 프렌드 하면서 그냥 같이 사진 찍자고 자기하고 같이 사진 찍어도 되고 뭐 여기 다 찍어도 된다고 이러고 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급 외부인에서 네. 친구로 변하는 놀라운 자, 기적을 보네요. 5달러의 기적이에요, 그것이. 자, 그래서 재밌네요. 돈 내고 그리고 이제 당초 돈을 내고 사진을 찍게 하면 되는데 음, 몰래 찍어서 걸리게 되면 이분한테 야단 한번 맞고 그리고 이제 5달러 주면은 사진을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서 자, 저도 마음대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왕가의 계곡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 왕가의 계곡에는 그 교수님께서는 람세 4세의 무덤을 보셨다고 했는데 네네. 또 누구의 무덤이 있나요? 자, 뭐 라암세 1세, 2세, 3세에서 라암세는 11세까지 있잖아요. 뭐 그 무덤들이 다 여기 있고요. 음, 뭐 세티 1세, 2세, 3세 뭐 등등 모든 어떤 파라오들의 무덤들이 이제 이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분의 그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었어요. 그게 음, 누구였었냐면은 투탕카멘의 무덤이었었는데 투탕카멘의 무덤은 여기서 이제 1922년에 발견됐고요. 그런데 또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 누구냐면 하셉수트 여왕이었었거든요. 아, 이 하셉스트 여왕의 무덤이 안 발견된 것은 아마도 그의 아들이 어머니를 굉장히 경멸했기 때문에 음, 어머니의 모든 흔적들을 다 지워버려 가지고서는 아마 무덤도 훼손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음, 그런데 이것도 20세기 말에 1990년도의 경에 자, 또 하나의 무덤이 발견된 거예요. 음, 발견돼서 살펴봤었더니 미라가 3세구가 나온 거예요. 어, 세구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그런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셉스투 여왕의 그 내장과 그리고 이그 미라를 만들 때 그 나왔던 어떤 부장품들을 그 보관하는 항아리가 이집트 그 박물관에 남아 있거든요. 음, 그것을 이제 스캔을 떠서 봤어요. 자, 스캔 떠서 봤더니 이빨 조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어, 이빨 쪽에 남아 있었는데 이 미라 중에서 세 개의 미라 가운데서 또 얼굴을 스캔해 봤더니 한 미라가 이빨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오, 그 미라의 이빨에다가 그 조각을 붙여봤더니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음, 이것이 하셉스투 여왕의 미라가 100% 맞다라고 이제 오호, 얘기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미라는 아마도 자 그의 아들이 그의 어머니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고 했었을 때 누군가 몰래 여기다 숨겨서 그 매장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견된 어떤 그 미라의 어떤 모습들도 현재 남아 있고요. 굉장히 이런 고고학이나 뭐 이런 것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그만큼 재미있는 어떤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하셉슈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비하인드
스토리도 상당히 궁금한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또 쉬고 다음 여행지로 떠나야 될 네네네. 것 같거든요. 다음은 어디로 가게 되고 오늘 어디에 묵게 되나요? 자, 오늘 나일강 바로 옆에 있는 어떤 그 룩소의 호텔에 묵게 되는데 한여름에 가게 되면요 너무도 멋있습니다. 우와, 나일강의 어떤 그 정치가 딱 좋네요. 보이고요. 그 네. 옆에서 나일강에서 수영하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풀장에서 수영하게 되면은 정말 여기서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요. 정말 멋졌던 장소에 저희들이 하룻밤을 자고요.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이제 아수안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아수안까지 내려가기 전에 저 버스를 타고 내려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두 군데 정도의 신전을 들리게 됩니다. 하나는 에두프 신전, 하나는 커먼보 신전인데 에두프 신전은 독수리 신전이고요. 커먼보 신전은 악어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신이고요, 악어가 신입니다. 온갖 신들이 다 모여 있죠. 아, 바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경유해서 아수안까지 가보게 됩니다. 네, 다음에도 또 아주 알찬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떠나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안녕!